하여튼 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아, 진짜요? 쌤께서 이렇게 저한테 아, 한자 공부에 대해서 물으신 건, 그래서 어, 저도 은연중에 어렴풋 느끼곤 있죠. 한자가 중요하다, 우리말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제가 약간 좀 어휘를 잘 쓰고 싶고, 예. 좀 글을 잘 쓰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자가 필요하겠다 느끼고만 있는데, 실천을 못하다 보니까 도움 요청을 드린 거였어요. 아, 글을 잘 쓰고 근데 싶다는, 저는 글을 잘 쓰고 싶, 글을 간결하고 명료하고 좀 이렇게 예. 와닿게 잘 쓰고 싶어가지고, 언제부터요? 저는 근데 항상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거 좋아해왔고, 어, 약간 이제 성인 되고 나서도 좀 관심이 항상 많았죠.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조금씩 뭐 이렇게 좀 쓰세요. 어, 메모 좀 하세요. 어떠세요? 그냥 정말 말씀드린 메모 정도. 그냥 음, 생각나는 거, 뭐 영화 보고 나서 생각나는 음. 그런 것들 메모 정도지 막 깊이 있게 쓰진 않아요. 근데 사실 저기 그 쌤도 교대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 중, 고, 대학 통틀어서 글짓기에 대해서 좀, 좀 깊이 있게 본격적으로 그런 수업을 받고 아 글짓기가 중요하구나 이걸 체험하신 경우가 있어요 혹시? 뭔가 진정한 의미의 글짓기로서는 그렇게 접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정말 나에 대한 자아 표현의 글짓기 해본 적은 없고, 물론 막 어, 논술 이런 건 해봤죠. 수식 어, 준비하면서 그런 건 어, 해봤는데, 그런 거 뭐 어, 학업을 위한 글짓기 외에는 어, 정말 글쓰기가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접근해 본 적, 이렇게 접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죠? 제가 좀 특이하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글짓기에 관심이 간 건데, 예, 만약 관심이 없다면 그냥 아예 모르고 살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네, 장르인 것 같아요. 글쓰기라는 게.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 학교에서의 국어 수업이 네. 작문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아, 그러니까 하긴 하지만 하긴 약간 이제 하지만 표면적인 그런 너무 어쨌든 피상적인 그 걸 하죠. 저기 자신이 내 걸 내면에 있는 걸 표현하고 싶다 그런 그런 글쓰기보다는 접근은 네.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아이를 보면 싫어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또 하자고 하면 아이들도 해? 막 그렇고. 이러고 예. 거부받는 느낌이니까. 근데 좀 빠져보면 조금 기회가 돼서 이렇게 빠져보면 글짓기 정말 저 재미난 영역이거든요. 재밌나요? 저는 이제 예. 제가 안 해보니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예. 진짜로 막 고뇌하는 글짓기는 정말 너무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재밌어요 글짓기.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들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절박한 사람들이 뭐 작가들이 전문 작가들도 그러겠죠. 너무 힘들고. 작가들도 그렇고 또 정신 그 신경치료 면에서 아, 너 치료의 수단으로 치료의 글짓기. 수단으로 이제 그렇게 할 때 자기 내면에 있는 걸 이렇게 아, 표현해낼 때 하긴 조금 뭔가 소프게 이게 하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아주 적극적인 자기 표현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네, 학교에서는 좀 억밀려 있잖아요. 네. 너 표현하기보다는 교과서 보자. 음, 교과서 진도 나가자. 그러기 좀 그러니까 급하죠. 이제, 교과서 나가기가 좀 예, 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점점 더 멀어지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어휘력이, 어휘력이 좀, 내가 부족한데 이걸 느끼는 경우가 여러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짓기 체험인 것 같아요. 글짓기를 해보면 시험이든 뭐든 해보면 내가 이거 상당히 이게 좀 이때 어떤 어휘를 넣어야 될까. 그것도 알면 다행인데 그냥 모르고 단순하게만 하면은 하는 친구도 많으니까 자기 그쵸. 모른다는 걸 모르는. 예. 그냥 막 써내는 거죠. 네, 그죠. 쓰라고 하니까 써내고 그나마 그러는데, 알면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양적 체험이 이렇게 좀 쌓이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더 좀 내가 다르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또 짜증나게 쓰라 그러네. 맞아요. 그러는데 내가 좀 저기 부족한데 뭐 사전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질적인 체험으로 거기다가 이제 제일 더 좋은 건 선생님이 주변에서 이제 좀 보시고 빨간 줄은 아니더라도 평가를 이렇게 해주면 그거 되게 애매한 것 같아. 글짓기에 대한 평가, 그죠? 글짓기 평가를 혹시 선생님 일기 애들 저기 이렇게 보세요? 일기까지는 아닌데 주제 글짓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주제 하나 주어주고 애들 쓰는 거 그거는 보는데 그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냥 열심히 했구나 막 그 정도 코멘트만 달지 글짓기에 대한 평가?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걸 저도 이제 찬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영국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아예 글짓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알파벳 배우고 그 시작한 애들한테 바로 장문을 시킨다는 거예요. 장문을 시키는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들하고 제일 다른 점이 네. 영국 선생님들이 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걔네 이제 국어 시간이죠. 예. 장문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네. 퇴근할 때 선생님들 가방 속에 장문 이렇게 애들 이걸 다 처리를 못하고 집에 가서 처리하느라고 적극적으로 뭔가 잘 모르겠지만 빨간 줄로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 또는 선생님께서 하시듯이 칭찬도 듬뿍 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그럴 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저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또 써내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애들 이제 수업 시간에 친구가 잘 썼으니까 한번 발표해 보자. 또 애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 글이 발표되는 그렇죠. 순간. 맞아요. 또 거기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피드백을 잘 썼다. 질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써달라. 이렇게 보완할 점을 말해주니까. 예. 아니면 그 부분 좀 궁금한데 글쓰기로 표현하기보단 지금 당장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달라. 그래서 저기 아이들 발표로 진행하고 또 주제가 죽으면 토론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는 교과서가 없다고 봐야 돼요. 아예 장문이랑 과목이 하나 있는 거죠. 아니 아예 그 국어 수업 자체가 장문 수업. 장문이 중심이 되고 다른 활동 뭐 발표나 토론은 장문이 부과되는 걸로 써오면 읽고 읽다가 친구들 질문하고 발표하다가 서로 치고받다가 토론으로 전개되고 교과서가 있긴 있겠죠. 장문 교과서가 아예 없이 진행하지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짜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글은 특히나 이제 자기 스타일의 글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의 글을 만들려면 그 상당히 저기 오랜 시간을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축적이 돼야지 글만 봐도 땡땡이가 쓴 글이구나 딱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 스타일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4학년, 5학년이면 아이들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5학년쯤 되면 아주 감각 있는 애들은 책을 쓴대요. 그러니까 걔네들 작가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문학이 굉장히. 네. 그게 그 전통이 고스란히 이제 학교 국어 수업에서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쌤한테 많이 피드백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때는 이런 어휘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휘 관련해서 이때는 이런 단어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좀 그 어휘가 계속 나오면 자꾸 바꿔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기댈 수 있는 제일 좋은 공부서적은 사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비슷한 유의어를 찾아봐야지 하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영어 사전 경우에 유의어 사전이 따로 있나요? 따로 굉장히 발달해 있죠. 네. 가령 생각의 유의어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
그러면 생각한다는 거. 그죠? 계속 얘가 생각 계속 쓰고 있으면 선생님이 이거 지루하니까 다른 단어를 바꿔. 그 아이는 유효 사전을 결국은 찾게 돼 있어요. 유효 사전을 한번 내가 사야지. 그렇게 해서 생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단어, 더 적절한 단어. 그게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고 결국은 그 글을 잘 쓰고 싶다는 것에 저기 뭐라고 할까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항상 자기 소재에 같은 단어,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주는 다른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사전을 찾아가면 할수 예. 근데 우리는 왜 그 국어사전 활용을 왜 이렇게 안 할까? 축구는 다 마찬가지일 텐데. 예. 안 할까를 생각해 볼 때 장문 활동이 크게 빠져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못 생각이. 느끼니까. 그렇죠. 이건 찾는 시간도 걸리고 시험 공부랑은 그러게요. 별 관련도 없고.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관심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진짜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렇죠. 대충 이제 보고 그렇죠. 대충 그냥 맥락 항상 저기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맥락으로 앞뒤 맥락을 이해했으니까. 봐서 그렇게 아예 그게 나오죠 교과서에. 그 대충 아는 거거든요. 하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예, 대충 알면 결국 그 글짓기를 할 때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글짓기 할 때 대충 썼다가 이게 틀리면 어쩌나 싶어서 그런 조금 어렵고 도전할 만한 그런 어휘를 아이들이 쓰질 않는 거죠. 그러면 더 그냥 어휘 자체가 저질화되고 쓰던 것만 쓰고. 쓰는 것만 쓰고 어휘수가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제 보면 사전을 습관처럼 곁에 두고 계시나요? 그쵸. 예, 저도 그렇게 된 지 얼마 되진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우리 국어 수업에 보완할 그런 이거 이제 다 활동이 외우시면 뭐 얼마나 좋을까. 그냥 외우기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 찾고 그게 제일 좋죠. 외우면 얼마나 괴로워요. 예. 저도 똑똑해지고 싶어서. 예. 그래서 좀 하나가 저기 얘기되는 게 좀 이거 좀 교대에서 배우지 않은 거라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는 게 한자를 좀 억지가 아니라 한자어나 또는 우리 어휘나 뭐 단어라고도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갖다가 억지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어떻게 뭐 자발적으로 좀 더 재미있게 접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다는 경우가 많아요. 한자교육, 한자어교육, 어휘교육, 또 뭐 여기 사전, 국어 사전 교육, 뭐 어쨌든 이 말이 되게 모호하게 들리겠지만 이걸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이 말은 너무 모호하게 쓰였어요. 지금까지 이걸 뭐 암기라는 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강제적으로 야 교과서 펴라. 아마 이 속에도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가르친다는 말이 배운다는 말도 사실 이 말은 상식적인 말인데 되게 많이 좀 오염돼 있어요. 도둑놈들끼리도 도둑질 배운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좀 뭔가가 근데 이 속에는 그냥 선생님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선생님 이거 한자
공부하고 싶은데 뭔가 이 자발성도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자신을 가꾸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에너지 덕분에 저도 이런 면에서 선생님을 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에서 온 거지. 뭐 억지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쪽 면을 좀 부각시키는 게 이 교육에서 좀 숨은 의미를 더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런 면에서 좀 그 활동을 좀 쓰자면 그냥 자 수업 시간이니까 교과서 펴야지. 그 다음에 요거 잘하면 너네 1시간 쉬게 해준다. 너네 이거 안 하면 놀이 시간 없다. 뭐 행동 통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전은 무조건 뭐 좋은 거야. 교조화라든지. 주로 이거 이제 교회에서 하여튼 종교기관에서 뭐 많이 쓰는 방법인데 학교에도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길들인다고 할까? 생활하는 방식 이런 게 많아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외워야 된다. 엄마한테 칭찬받으려면 학교에서 잘해야지. 뭐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속에 이런 거랑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면을 이렇게 좀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어쨌든 학교라는 곳이 좀 이런 게 되게 강해요. 예. 이거 교육학에서 이런 얘기가 좀 교대 다닐 때 충분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교육학에서는 이런 걸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예. 이런 얘기 아마 처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끌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자발성과 적극성을 이렇게 좀 더 이 에너지를 갖다가 그 방향을 잘 이끌어 가자면 여러 가지가 이제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아마 수준이 낮다고도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예, 선생님이 어떤 지적 수준이 높고. 근데 학생도 잘 따져보면 학생도 수준이 같지가 않아요. 꽤 높은 수준의 아이가 있고, 또 어떤 학생은 꽤 좀 유치원 학생들이 하는 그런 짓을 할 수도 있고, 어휘 수준도 아주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꾸로 어휘 수준 떨어지는데 또 채용 능력은 대단히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좀 많이 혼재돼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또 학생들 사이에서 대단히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학생이 교사위라는 건 좀 가정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해요. 예, 모두에게. 교사 1인이 학급에서 모두에게 통제하려고 하는데,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리고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아니, 애들 몇 명이 싸우고 있는데, 무슨 이게 필요해요. 예. 야단을 쳐야 되고, 빨리 떨어뜨려 놔야 되고. 그러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걸, 고함을 지른다든지, 예. 다른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교육이라는 이 상황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하고 저 사이는 어쨌든 이거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얘기 드리는 건 B하고 A가 적어도 B와 교사 사이보다는 이 수준이 가까워요. 네, 그죠. 그죠? 그러면 애 둘이 물론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이렇게 쌤이랑 저랑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에 이 둘이서 애한테 좋은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 예, 애한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죠.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지들끼리 히덕거리면서 교사보다도. 예, 그러니까 장난은 교육은 아닌데 장난이 아니라 좀 놀이로 보일 수 있어요. 놀이로 보이는데 이게 좀 진지한 놀이로 보일 수 있어요. 적어도 그 교과에 관해서 그 교과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모둠 활동에서나 또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때 애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되니 좀 선생님이 곤혹스러우니까 바로 이걸로 행동 통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너네 모둠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C가 A랑 적절하게 만날 수 있고 또 C가 B랑 적절하게 만날 수 있으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B를 잘 가르칠 것 같아요. C가 오히려 B를 잘 가르칠 것 같아요. A가 B를 잘 가르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수준 파악 때문에라도 유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기능이 뭐 뛰어나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선생님이 B를 가르치기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이게 차이가 갭이 너무 크죠. 큰 거예요. 크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어떻게 저는 느끼냐면 저는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40대부터 그런 거 본격적으로 느끼는데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이제 사실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아, 내가 B를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서 서로 가르쳐 줄 수 있게. A하고 B하고 매치가 되고 또 얘네 둘이 매치가 안 될 때는 C하고 B가 매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의식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냥 애들 아무렇게나 모둠을 했는데도 잘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면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게 대단히 심도 있고 또 복잡하고 오묘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좀 더 들여다볼게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단순히 한자어, 또 뭐 더 범위를 넓혀서 과학 교육, 국어 교육, 교과 교육을 다 통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B한테 단순히 이걸 생각해 보면 과학이 좀 수준이 높다고 과학만 가르치느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는가. 근데 교육에 관해서 이것만 또 따로 떼어서 교육의 수준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각자가 이 자발성과 적극성을 이용하는 이 교육의 수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가령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한자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고 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누가 배우고자 하는 면에서 이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후자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기가 드러내는 거,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그게 적어도 배우는 자세로서는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얘네들은 이런 걸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생활 태도를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솔직하게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쵸? 네. 그건 그 학생이 어디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어디서 그런 태도를. 글쎄요. 집에서 배울 가능성도 집에서? 있어요. 네, 그죠. 아주 이엄마나 아빠께서 이렇게 되게 해라. 포용적이고 항상 그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봐. 받아주면 그런 아이들은 쌤한테 와서도 음식은 잘. 푸근하게 안기면서 쌤이 모르겠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아이들. 근데 부모가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그냥 지시만 하고 귀찮으면 너 혼자 놀아라 이러고 그런 아이들은 물어볼 줄도 몰라요. 이게 대단히 낮은 아이들. 그러면 이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교과, 이런 소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서로 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가 더 많아져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 때 우리 반에서 적어도 배우는 자세, 배우는 태도, 이 면에서 훌륭한 아이가 누군가, 또 그런 아이를 좀 부강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어떤 면에서 내가 좀 활동을 시킬까, 뭐 아예 그런 활동을 연극을 통해서 조금 훈련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면에서 상당히 분석할 만한 또 재미난 논의들이 많은데, 현재 지금 그 교대 4대 교육학에서는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한테 제가 어떤 면에서 적어도 요 네 가지 면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한자 실력이나 이런 걸 이렇게 증진시키면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이런 면에서 좀 남은 인생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거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요거를 원하는 거죠. 어휘도 늘어나고 사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약간 지적인 그 체험을 원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일단은 단시일 내로 개선될 사항은 그럼요. 아니라는 욕심내지 거. 않아요. 뭐 최소한 5년, 한 10년 정도. 그렇지, 평생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의 어떤 그런 지적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천천히 좀 제대로 된 방향을 가는 게 방향이라고 저는 그냥 이런 책 사고 그랬거든요. 네. 어떻게 그냥 이거 외우면 되는 거 아닐까요? 방향이 따로 있나요? 한자 공부의 방향이? 근데 이거죠, 선생님. 자, 이걸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 이제 이게 적절한 방법인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네. 나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키우는데 이런 방법이 네. 부합하는지. 네. 그리고 항상 지금 당장보다 좀 더 길게 봤을 때 이 공부를 지속시키는 그리고 재밌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게 더 지혜로운
방향이 아닐까 싶은 거죠. 급수 시험을 보면은 좀 음, 이게 이렇게 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자극을 많이 받아서 되지 않을까요? 급수 시험을 계속 뭐 정말 초급부터 그냥 차근차근 밟아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자는 이제 쌤도 언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예. 형, 의 해가지고 한자는 다른 문자랑 다르게 알파벳이나 우리 한글하고는 다르게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짜증나게 좀 어렵게 써야 되는데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얘 음이 있어요. 이 음은 우리 한국식 음은 용이에요. 중국식 음은 또 다르겠죠. 그다음 일본식 음은 또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뜻이 있어요. 형, 의. 뜻자인데 뜻이 있어요. 이 뜻이 용이죠. 네. 일본, 중국 애들도 뜻은 같아요. 소리만 다르고. 소리만 다르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형, 의 이 세 가지를 잡아야 되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벌써. 예. 우리는 알파벳은 뭐만 있는 거예요? 그죠? 소리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의미는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글은요? 한글도 소리. 기역, 네. 아야어요. 그죠? 이게 한글이죠? 네. 뭐만 있어요? 소리와 형태만. 그죠? 이거만 있어요. 근데 한자라는 녀석만 이게 끼어든 거예요. 아, 그래서 표의 문자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드러내는데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얘는 뭐라 그래요? 얘는 상대적으로 음을 드러낸다고 해서 표음 문자라고 해요. 예. 표음 문자. 표의 문자. 얘가 어려운 게 의미가 있어서. 얘 들어가서 그래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의 표기 상황이에요. 표기 상황. 일본, 중국은 얘네들 표기를 한자 그대로 하잖아요. 다 한자가 노출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표기를 뭘로 해요?